자, 9번입니다. 어, 자, 저 녀석의 부분집합 A가 A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아질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부분집합 A가 다음을 만족할 때. 얘는 1부터 40까지 숫자고요. A에 포함되는 두 개의 저거가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되게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내가 예를 들어 135에서 부분집합을 뽑아내면은 135를 이제 부분집합의 엄마의 집합이라 해서 모집합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모집합. 그러니까 단원에서 이런 정식적인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집합에서 내가 몇 개를 이렇게 가져다가 새롭게 이렇게 집을 구성하는 게 이제 부분집합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집합인 1부터 40까지 숫자 중에서 여러 가지를 주섬주섬 바구니에 담아서 A를 구성을 할 건데 A가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요거를 보고서 3의 배수가 아니다, 배수가 아니다 이거였으니까 잉여류는 다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부터 40까지 숫자를 잉여류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잉여류를 분류를 하실 때 이제 가장 가독성이 좋은 게 n이 3k인 경우, 그러니까 3k 케이스, 3k에서 나누기가 1인 케이스, 나누기가 2인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잠깐 할 말이 있는데요. k에다가 1부터 대입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k에다가 이렇게 쓸 거면 k에다가 0부터 대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부터 굳이 대입하고 싶으면 3k-2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또 많이 놓치시거든요. 그럼 나는 k가 0부터 그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저기 자연수 정수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좀 보기 좋게 가독성이 좋죠. 나머지가 1이구나 2구나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3K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모집합에서의 원소는 자, 1부터 3, 6, 9, 12 이렇게 가서 몇 가지 있냐면요. 3 곱하기 1부터 돼서 3 곱하기 13까지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개수를 세시는 거예요. 13개가 있죠. 자, 13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그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남는 녀석이 40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 K가 미안합니다. K가 여기서 0부터는 안 되죠. K가 1부터 13까지 돼서 13개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K가 0부터 되게 되죠. 0부터 13이 있어서 14개가 됩니다. K13 대입하시면 딱 40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K가 0부터 12까지 있어서 13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잉여류로 전체집합 U를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 사과맛, 딸기맛, 뭐 바나나맛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얘네 중에서 어떻게 뽑아오게 되면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거나 안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볼게요. 자, 근데 원래 순수 경우의 수는 몇 개죠? 두 번 뽑을 게, 세 개 중에서 세 개씩 두 번 뽑을 거니까 9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여기서 둘 중에 그나마 적은 걸 세는 게 좋습니다. 3의 배수가 더해서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적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사고력을 발휘해서 할 수가 있어요. 3K가 나오고 3K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에서 더하면 3의 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K 플러스 1에서 하나 나오고 3K 플러스 2가 나오는 그 경우에서 두 개 더하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서술형 답안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를 크게 조심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이거 자리 바꿔서 세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두 개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개까지는 나와도 괜찮죠. 그러면 내가 그 얘네에서 바구니 들고 와서 A라는 집합을 새로 꾸릴 때 자, 3K9에 있는 하나는 가져와도 되는 겁니다. 두 개만 안 가져. 그러니까 얘를 한 개만 더 가져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요 경우 나와서 얘가 규칙 위반으로 날아간다고. 딱 한 개까지만 챙기는 게 가능한 겁니다. 한 개만. 자, 여기서 이제 한 개 챙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나 이제 여기서 가져오려고 얘네 둘 앞에 왔어요. 내가 3K 플러스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싶어. 내 마음이 그거야. 근데 3K 플러스를 내가 그래도 한 개 챙겼어요. 싹 가져가야지 하고 챙겼어요. 3K 플러스 에 손해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어떤 거하고 여기 안에서 K가 몇일 때와 상관없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이미 하나는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나와버립니다. 한번 직접 눈으로 봐볼까요? 여기서 7인 경우와 여기서 6인 경우를 내가 랜덤하게 뽑아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20이 나왔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22가 나왔다라는 건데, 더하면 42로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개 더하면은 K1, K2라고 구분을 해주더라도, 3으로 묶어서 K1, K2에 더하기 1로 묶이게 되잖아요. 얘가 자연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여기 있는 한 방울이랑 섞여도 무조건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얘를 싹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얘만 싹 다 가져가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얘 여기에서 두 개가 나온다 할지라도 나머지가 4가 돼서 나머지가 1이 될 거고요. 2가 돼서 나머지가 2일 테니까 다행스럽게도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14개짜리를 다 가져갈래요? 13개짜리를 다 가져갈래요? 14개짜리를 다 가져가겠죠. 14개. 그래서 15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 판단이 필요해요. 잉여류로 먼저 분류를 하시고요. 그래서 잉여류를 잘 정리해 보시면, 그러니까 잉여류는 일종의 어떤 사고력 과정을 관념화 시켜 놓은 건데, 저거는 되게 많은 그 효원구 문제에서도 21번 문제가, 21번 문제인가? 저 문제, 화정구에서 그 주관식으로 나왔던 그 문제도 약간의 잉여류의 아이디어가 조금은 사용이 됐었죠. 다음 10번의 문제인데 10번은 3단 논법 문제입니다. 이 3단 논법 문제는 내가 딱 못을 박았어요. 그 벤 다이어그램을 무조건 그려서 푸는 문제다라고요. 왜냐하면은 자 3단 논법 문제의 그 기초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P면 R이다, 뭐 R이면 Q다 이렇게 주고서요. 자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거 비슷한 거 나옵니다. 그러면은 많은 이제 학교나 문제집에서 얘네가 3단 논법으로 P면 Q가 합쳐지니까 이 세 개랑 이거의 대우들을 생각해 놓고 여기서 고르면 돼 이렇게 뭐 답변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3단 논법을 약간 매운맛 캡사이신을 첨가한 이런 문제에서 이 풀이법은 완전히 약점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단 논법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요. 조건이 많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1차 3단 합성 자체도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요. 근데 문제가 1차 합성을 해서 새로운 명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걔가 여기 있는 애들이랑 또 합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또 2차 3단 나왔어요. 걔가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작업이 인간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요. 네, 무조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빠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오게 돼요. 또 대우도 막 비교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풀프라프라는 게 있어요. 풀프루프. 무슨 뜻이게? 풀프루프. 뒤에 건 증명, 이건 바보라는 뜻이죠. 바보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좀 각성을 위해서 잠깐 이거의 상황을 빗대는 그 어떤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 건데 어떤 공장에서 이렇게 절단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칼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무언가를 사람이 손으로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절단기가 탁 내려와서 저기 아주 그냥 두둥강이 나버리는 그런 공장 기기가 있습니다. 실제예요. 사람이 이렇게 한 손으로 물건을 휙 던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하겠죠. 어떤 작업자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자가 반복된 노동이 반복되다 보면은 손을 아직 안 뺐는데 버튼을 누르는 이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끔찍한 상황이. 근데 이런 사고가 단지 의구 이놈아 조심해야지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피곤한 날이 있을 거고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나 큰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엔지니어링에서 공학에서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풀프루프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보도 실수하지 않는 거라고 하고서 버튼을 한 개 눌러서 절단기가 절대 못 내려오고 버튼을 여기다가 하나 더 설치를 합니다. 작업자는 버튼을 양손으로 반드시 눌러야만 이 톱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버튼을 누르는 과정 속에서 나는 작동시키기 위해서 누른 건데 자동으로 회피까지 되게 되죠. 그러니까 바보도 실수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새끼도 발로 누릅니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의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얘들아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시스테믹 설계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시스테믹하게 실수 자체가 미연에 방지되는 설계를 해 놓아야만 우리가 좀 시험 기간에 다른 공부도 안 해서 피곤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런
설계가 이 문제 유형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러면 이제 문제를 진행을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이면 무조건 이제 한 큐에 풀리는 것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고서 그럼 선생님 이거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요? 막 여지파 막 지저분하게 달려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건데, 자, 보면 Q가 다 등장인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놈이 움직이는 것보다 한 놈이 움직이는 게 낫죠. 이 녀석의 대우를 써줄게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Q의 여집합을 먼저 써줄 수 있습니다. 3편에서 다 나오거든요. 자, Q의 여집합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러면은 저기 S의 여집합은 여기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P가 얘를 포함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R이 Q를 포함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R하고 P하고의 관계는 현재 부정 상태입니다. 몰라요? 근데 Q를 포함해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R은 자 여기 흰선이 많으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주게 될게요. 이렇게 R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만 써놓고 여기까지가 스텝 1이고 요거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약간의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만약에 둘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얘네를 대우로 Q로 돌려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두 개를 해서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보기를 보시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얘네 둘을 대우로 돌려갖고 그걸 갖고 벤다이어그램 그렸는데 그것도 한번 해볼게. 내가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는 것들 동의하셨죠? 근데 얘 말고 얘네들을 돌려서 Q를 중심으로 자 Q가 P의 여집합을 표현한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의 여집합을 또 Q가 먹는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뭐야 R하고 R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은 모르기 때문에 얘네 사이에는 이렇게 뭐 모르는 상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S가 Q를 포함한다. 자,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안 되는지 어떤 게 유리한지 그리고 둘 다 그리는 게 유리하지 않는지 그런 종합적인 면모를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자, 기억에서 일단 막히게 됩니다. 왜냐면요. P하고 R의 관계가 지금 불투명한데 P하고 R의 교집합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래 그림을 사용하면 기억은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윗 그림을 사용하면 어떠나요? 자, P하고 R의 교집합. P하고 R의 교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말이죠. 네. 그 영역이 이제 이 노란색이랑 흰색 안에 있는 좀 비교적 넓은 영역이 되는데 그 녀석이 Q의 여집합을 삼키고 있는 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1-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1을 판단해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 R하고 Q의 합집합. R하고 Q의 합집합을 보시면요. 선생님 Q가 없는데요. 이것만큼은 Q의 여집합을 생각을 해주세요. 혹은 여기서도 좀 비슷할 것 같고요. Q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Q의 외곽이 이렇게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 Q의 여집합의 외곽이 Q죠. 그 녀석이랑 R을 합치게 되면은 전체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R은 여기 노란색 다 색칠하면 되거든요. Q는 Q의 그게 외곽이에요. 근데 Q의 여집합이 그게 저거 돼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거가 Q의 여집합의 여집합입니다. 보이시나요? 작은 거의 여집합, 작은 여자들이 힘 합해서 그겁니다. 전체 집합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집합의 연산의 변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뭐 S의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렇게 저기 드물어감 매겨주고요. 이렇게 말이죠. S의 여집합도 이렇게 있겠다. Q의 여집합도 있겠다. R의 여집합만 생각하면 되죠. R의 여집합은 노란색의 외곽입니다.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찾으래요. 교집합이 없다는 게 되게 자명하죠. 훨씬 더 직관적으로 들어오죠.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S 여집합이 공집합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결론적으로 니은은 틀리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진행하고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딱 내가 못을 박아줬는데 벤 다이어그램 그랬더니 뭔가 바로 안 나와.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로 맞춰주는 대상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Q의 여집합으로 맡겼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친숙하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다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갖고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여기 막 P의 여집합이랑 R의 여집합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두 가지 버전으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아무리 그래도 이 상태에서 화살표 엮는 논리보다는 훨씬 명확해요. 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판단이 그림이 헷갈리고 그럴 때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문제보다도 충분히 더 복잡하게 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귿을 가볼게요. 자, P의 여집합이랑 낫을 비교해 볼게요. R을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서도 그대로 비교해 주시면 되죠. 이것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대신 판단해도 되는 거죠. 자, P는 누구입니까? P는 이 하얀색이에요. 아래 여집합은 이 노란색, 아래 여집합은 이 노란색의 외곽이죠. 두 개는 P의 안쪽과 아래 외곽은 각자의 순수의 영역이 있는 이런 관계죠. 그래서 포함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답이 이제 기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이거는 S가 P에 포함되는 거죠. 자, S가 P에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 요거의 외곽이 P보다 더 넓잖아요. 여기까지 막 나가잖아요. 답의 기억 하나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요거에 좀 되게 많이 헷갈렸을 건데, 이 문제에서 내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쓰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도 내 그림에서는 Q의 여집합, S의 여집합이 있는데, 막 문제에서는 표현식이 다를 때 다른 버전의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판단할 때 우리가 배웠던 그 부분 집합의 연산, 다른 대체 표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추가하면서 10번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10번을 저기 산단노법의 그 화살표 엮는 걸로 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10번 정도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했던 저기 이 두 번째 조건에서 대우를 썼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자, 기무빙 유형이고요. 키가 더 작아야 된대요. 충분 조건. 일단 명확한 거 2의 폐구간, 마이너스 2의 폐구간, 4의 폐구간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Q예요. 그죠? Q인데요. 너무 작게 그렸다. 저기 P가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여기 안에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저 P는 지금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그 녀석의 개 구간, 사이 구간이죠. 그럼 이 부등식에서 이게 커야 되는 건 명확합니다. 얘가 작아야 되는 건 명확합니다. 등호가 들어가도 되나요? 등호가 들어가도 하극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안쪽에 있어야 할 놈이 안쪽에 잘 있게 돼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안 되죠? 등호가 부인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케이스죠. 우리 겉에는 착한 척하면서 속이 시커먼 애들 관계해야 되죠? 얘네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하극상이 벌어져요. 사실 여기는 다 등호가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요 1번이 이제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판단을 할 건데, 자, R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된대요. 근데 여기 부정이 붙어 있죠. 자, P의 이제 요 녀석인데, P를 여기다 좀 제대로 다시 써줄게요. P는 A-1,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의 사이구원이었습니다. 자, 요게 P였는데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왜 대우를 강조했는지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죠? 자, 이퀄 0일 때는 1 또는 3이었죠. 근데 not equal 0일 때는 1이 아니고 and거든요. 왜냐면은 저거 우리 조건 부정할 때 여기 안에 있는 또는은 and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도 아니어야 되고 3도 아니어야 되는 두 가지 요건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저 이 R이라는 조건이 참이 되는 거였죠. and로 바뀌는 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녀석이 나타내는 진리집합을 내가 여기 한번 써볼게요. 1하고 3이 아니면 다 괜찮은 거예요. 1하고 3이 아닌 괜찮은, 자, 1하고 3만 빵꾸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색칠되어 있는 이런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저 구간 안에 그러니까 R이 필요 조건이 되니까
이거를 내가 편의상 그냥 이 그림만 좀 복붙할게요. 이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이 5가지 상황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힘들죠? 예. 근데 이걸 대우로 한번 해볼까요? 대우로 하게 되면은 지금 R이 더 이렇게 필요 조건이니까, 뭐 같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말 없었으니까 이걸로 충분한데, 여기다가 대우를 써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집합 길이는 제가 더 크게 되죠. 자, 대우를 하게 되는 과정을 여기다 그려보시면은, 이제 A-1과 A 플러스 1의 폐가액 구간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그 x가 1 또는 x가 3이 됩니다. 어, 자, x가 1이 아닌 것들은 요렇게였죠. 3이 아닌 것들은 요렇게 아닌 거였죠. 그거의 교집합이어서 요거였잖아요. 또는은 그냥 합집합이니까 x가 1인 거 챙기고 3인 것도 챙기는 거니까 그 점 2개 챙기는 겁니다. 점 2개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가 여기선 5개였던 반면에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줄게 됩니다. 이득이죠. 네. 자, 그러면은 1, 3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경우에서는 A-1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됐고요. 여기가 폐구간이니까요. 자, 이 오른쪽 경우에서는 그 A 플러스 1보다 1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될 거고요. 자, 여기 가운데 거는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1이 A-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3이 A 플러스 1보다 3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복잡해져서 머리가 혼란이 한 20%가 찼을 것 같은데 이 타이밍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부등식의 어떤 두 개의 해는 또는 관계가 있고 엔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노란색들끼리는 또는 관계일까요? 엔드 관계일까요? 또는 관계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는 관계가 되는 거는 얘도 답으로 인정받고 얘도 답으로 인정받고 얘도 답으로 인정받는 독립적으로 인정받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그 경우의 수에서도 이 또는과 그리고라는 단어가 연계가 되는데요. 자, 그 얘기를 잠깐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우에서도 뭐 또는 그리고를 교과서에서 많은 교과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또는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는 뭔가 어디서 그런 약속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그 동시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듭니다. 뭐, 왜냐면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게 되면 동시에 안 한 거잖아. 동시가 아니잖아. 얘 1분 뒤에 했잖아. 근데 왜 곱해? 약간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오해의 여지를 0%로 만드는 더 좋은 그 그리고를 포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답을 구하는 요건에 대해서 서로가 아쉬운 관계인지를 보는 겁니다. 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A, B, C 그 다리 건너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다리가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이렇게 질러간 다리가 이렇게 2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다리를 여기 4개를 줄게요. 여기를 3개를 주고요. 3이라는 숫자가 있고 4라는 숫자가 있고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또는 관계에 있는 녀석은 더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계에 있는 녀석은 곱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곱하고 얘네들은 더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문제에서 이런 오더를 내리게 됩니다. 야, A에서 C까지 이동을 해. 자, 그때 내가 A에서 C까지 이동을 하라는 그 임무가 생긴 겁니다. 이 임무를 지켜야 되는데 이 4개의 다리를 관리하는 애들이 기분이 안 좋아. 너네 못 건너. 파업시켜버리면 얘네 3개 입장에서 난리가 나죠. 이 3개하고 또 얘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개하고 4개는 반드시 협업이 필요한 서로가 아쉬운 관계예요. 그래서 곱해야 되고요. 얘네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이 2개의 다리의 건설주들은 웃고 있죠. 야, 너네 왜 싸우냐?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네, 더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얘도 얘대로 답이 되고요. 얘도 얘대로 답이 되고요. 얘도 얘대로 답이 됩니다. 얘네들의 도움 없이요. 아쉬운 관계가 아니니까 덧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 저기 풍산자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꼬집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풍산자가 이제 저 때 좀 약간 그 위상이 개념 원리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약간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문제집인데 하여튼간 네, 그렇게 보시죠. 덧셈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좀 상황이 복잡하니까 잘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요 녀석 나왔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또는을 해서 나오겠죠.
네, 요거 이제 또는, 여기 또는 해서 나올 겁니다. 요거 1번, 요거 2번입니다. 자, 1번하고 2번은 또는인가요? 그리고인가요? 헷갈리시죠? 헷갈릴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충분 조건이고, 이거 되도록, 자, 문제에서 두 개를 시켰는데 내가 한 개만 시키고, 쌤 더 잘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두 개 다 하고 와야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계예요. 임무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1번만 하면 안 되거든요. 2번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AND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음.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한 요건은 얘만 있어도 되고 얘만 있어도 되고 얘만 있어도 나름대로 다 답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이거 나올 때마다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2번을 좀 표시를 해보죠. A가 4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얘네끼리는 AND니까 2하고 3 사이 2하고 2 사이죠. 그래서 저거 그리고는 2가 이렇게 하나가 찍히게 됩니다. 이 녀석이 이제 2번인 거예요. 이 녀석이랑 마이너스 1과 3 사이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공통된 게 요거랑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2이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하면은 1이 됩니다.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2번을 봐보시죠. 자, 12번에서 드디어 오늘의 가장 주인공인 잉여류래. 저기, 뺨 때리기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시그니처의 개념입니다. 자, 일단 요거 가가 1대1 함수를 가리키는 표현은 많이 보셨죠? 1대1 함수의 굉장히 학술적인 표현이야.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오케이. 뭐고요? FE가 오고. 자, 이거는 바로 풀지 못하고 그 뺨 때리기 개념을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갑자기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기대되죠? 자, 우리 F를 n번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오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내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F를 4번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온 이런 상황을 예시로 해서 예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F의 경우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F 자체가 첫 번째, 얘 자체가 항등함수인 거야. 그러면 4번을 합성을 해도 여전히 항등함수겠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F 2번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된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F 2번을 내가 항등함수 한 번 되고 한숨 돌리고 나서 그 짓거리를 2번을 하게 되면 F4가 되는데 걔도 항등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F2가 항등함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F4가 4번을 했더니 처음으로 항등함수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4번을 했더니 그 자체가 항등함수가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은 그 n번을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요. 첫 번째, n의 약수 단위로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n이 1인 경우는 우리 셀프 뺨때리기라고 하고 n이 1이 아닌 경우를 내가 이제 팀을 짜서 뺨때리기 했다고 해보죠. 왜 뺨때리기라는 좀 저급한 단어가 나오냐면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르치지만 이제 좀 정리한 선생님 중에 대표적인 선생님 분의 하나가 뭐 고등학교 때 그런 장난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4명이 있었어요. 자, 4명이 이제 뺨을 때리는데 뺨을 때리는 방식이 그 마지막에는 그 때린 사람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그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1번은 셀프로 계속 뺨을 때려요. 혼자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자기가 때린 걸 자기가 맞게 되죠. 이게 이제 아까 n이 1인 케이스인 바로
셀프 뺨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팀이 되는 경우를 봐볼 건데요. 자, 2가 다른 녀석인 셀프가 아니니까 다른 녀석인 3을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3이 다시 2를 뺨을 때리게 되면 때리기 시작한 놈으로부터 때리기 돌아오죠. 이게 흡사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원순열이랑 비슷해요. 2가 3을 때리고 3이 다시 2를 때리는 이런 게 하나 더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2가 3을 때리고 3이 저기 4를 때리고 4가 2를 때리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요. 2가 3을 때리고 3이 4를 때리고 4가 2를 때리는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고 예. 그래서 이따 말하겠지만 이게 이제 원순열의 경우의 수가 되게 됩니다. 원순열은 n-1 팩토리얼이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수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붙이자면요. 만약에 이게 4개짜리가 됐을 경우 3개짜리까지는 소수라서 이렇게 무조건 팀이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는데요. 4개짜리일 때는 화살표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2, 3, 4, 그 다음에 4가 누구 때리면 되죠? 1은 혼자 때리는 거라서 1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차피 1은 자기 자신 때리는 애라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다 똑같은 함수 f거든요. 내가 여기서 3에서 4를 때렸다는 건 여기서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이 4, 그 다음에 4가 2, 그 다음에 잠깐만요. 2가 2, 3, 4가 파티를 가지려면은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뺨 따르기에서 확인될 수 있는 거. 지금 1이 셀프로 뺨을 때리는 거 멈춰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1. 2가 1. 그 다음에 1이 2. 그 다음에 1이 이제 2를 때리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2가 3을 때려야 되니까 4가 1을 때리고 1이 2. 자, 이런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요. 자, 2가 3을 때리고 3이 4를 때리고 4가 1을 때리고 2가 1을 때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이게 이제 팀이 구성이 된 건데요. 자, 뺨을 4번 때렸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빨간색이 안 되고 그 3하고 4가 파티를 맺은 거야. 3이 4를 때리고 4는 3을 때리고 3이 4를 때리고 4를 3을 때리면 결론적으로 3에서 시작해서 3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까 말했던 여기가 n이면 n의 약수가 한 팀이 된다. 꼭 n에 대해서만 그 4명짜리 팀만 된다는 게 아니라 n의 약수만큼 팀원 수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요건은 원소의 개수보다 이 팀원의 수가 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4명 중에서 지금 3, 4, 1, 여기 2, 3, 4, 1이 팀이 된 건데 팀의 명수가 5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뺨 때리기 문제가 되게 많이 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F가 77이 될 수가 있고 X의 원소의 개수가 뭐 여러 명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뺨 때리기 유형, 그러니까 이 유형을 만난 다 뺨 때리기예요. 그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변수가 뭐냐면은 몇 번 합성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정의된 공역과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저 두 가지를 보시는 게 뺨 때리기의 기본 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셀프로 뺨을 때리고 팀을 구성해서 때리고 그 팀의 명수의 종류는 n의 약수다까지는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제가 예시 문제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F8이고요. F8이 i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n이 8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x의 원소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6개인 이런 예시 문제를 한번 봐보고 이 녀석의 뺨 때리기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원래는 경우의 수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냥 좀 냈더라고. 자, 이 경우를 보실게요. 일단 그 팀원의 종류는 팀원의 그 명수는 그 종류가 8의 약수인 1, 2, 4, 8이 되게 됩니다. 근데 8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소의 개수가 6명밖에 안 되는데 8명이서 팀을 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로 뺨을 때리거나
2명이서 파티를 잡거나 4명이서 파티를 잡는 요 상황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1입니다. 자, 스텝 2를 봐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보여야 될 것은 8번 합성을 해서 i가 되는 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 사이사이 중간에서는 상등함수가 아니어도 돼요. 팀 간의 팀워크 활동이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8개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4명 4인 팀, 4인 팀 둘로 8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4인 팀이 하나고 나머지가 2인 팀, 2인 팀으로 볼 수도 있고요. 4명이 하나고 2인 팀, 1인 팀, 1인 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약간 내림차순 이런 게 다 보이죠? 이제 4명도 쪼개져서 다 4명이 존재하지 않을 때 2인 팀, 2인 팀, 2인 팀, 2인 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2인 팀, 2인 팀, 그 다음에 요게 1인 팀이 이제 2인 팀의 개수가 4개일 때, 2인 팀의 개수가 3개일 때, 2인 팀의 개수가 일부러 좀 변태 같은 것 좀 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개일 때, 2인 팀이 하나일 때, 둘. 그 다음에 1인 팀만, 야, 이 그림이 되게 웃고, 이거 좀 약간 광인들의 쌍거든요. 이거 진짜 웃기거든요. 아, 자, 둘, 셋, 넷, 이렇게. 이 선생님이니까 참 뺨때리게 왜 저런 비유를 드실까 생각했는데 이거를 할 때 막 이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들끼리 좀 회의가 있는데 자기 혼자 뺨 때리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소의 개수가 6명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왜 팀을 정해서 로테이션 뺨 때리기를 했던 건데 자, 6명이 광인처럼 다 셀프 뺨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약간 호러 영화죠. 약간 그런 그림인 건데 근데 이 경우를 나눠서 근데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 f가 종류가 몇 개겠니? 우리 경우의 수의 하나의 이제 응용 형태로서 이렇게 해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거 나왔죠? 거기에서 그 곁들여서 나오는 애거든요. 거기 좀 약간 매운맛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겠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도 뺨때리기를 정리하고 나면 난이도가 중따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리 안 하면 최상 상이에요. 자,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는 건데, 자, 그럼 4개가 뺨 때리는 경우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4명이 팀 모아서 하는 경우는 원순열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3팩 곱하기 3팩입니다. 얘는 3팩, 그 1팩 1팩이죠. 그러니까 사실 2명이서 팀 먹는 경우는 그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 뺨 때리는 그 순서 바꾸는 거. 그 순서가 뭘 바꾸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2, 3, 4, 1이 팀을 맺었죠. 근데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는 거 말고 2가 4가 되고 4가 3을 가고 이렇게 배열의 분명히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순열이라고요. 근데 이제 2명이나 셀프 뺨따리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0팩토리얼입니다. 이건 1팩토리얼이고 그래서 얘는 다 111 이렇게 되거든요. 3팩 이거 다 더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다 1이고요. 이건 다 1팩 1팩이니까 다 1이어서 경우 답이 나오네요. 5개여서 이거 6개, 12개, 이거는 36개, 그래서 48개, 5개, 53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 이게 좀 고난이도 문제 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진짜 허무하게 나오는 문제 하나 예시 내줘 볼게요. 그리고 그 예시까지 해보고 나서 이제 이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뺨다리기를 만났을 때는 몇 번을 합성해서 i가 나왔는지 그 n의 값을 주시하시고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x의 원소의 개수 이 두 가지 변수를 주시하신 다음에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서울고 기출인데요. 자, 변태 같은 숫자를 줍니다. F77이 i래요. 근데 그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x가 1, 2, 3, 4, 5, 6이래요. 그때 F77에 4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답이 4거든요. 왜일까요? 자, 봐볼게요. 신기하죠? 제 또 답 하나 외우고 왔구나. 이게 아닙니다. 진짜로 봐보세요. 자, 지금 내가 쓴 논리를 쓸 건데, 자, 첫 번째로 얘네가 구성할 수 있는 그 팀의 종류는 셀프 7명, 11명, 77명. 이렇게 4가지 종류 인원 구성의 팀만 가능합니다. 근데 원소의 개수가 6명이어서 얘네들은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77번 합성해서 I로 돌아올 수 있는 케이스는 오로지
매 순간 셀프 뺨 때리기. 그러니까 얘 자체가 F가 I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4를 그대로 꺼내주시면 4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로 나왔었어요, 시험에. 자, 그럼 12번을 하고서 좀 맞춰볼게요. 이거 2부로 끊을 줄은 몰랐는데 이게 뺨 때리기 때문에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다른 거랑. 자, 그럼 이 문제를 보시면요. 이번에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개념이 연계가 있어요. 자, F를 3승을 했을 때 I가 나오는 N이 3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구성될 수 있는 팀원의 구성수는 1명 혹은 3명밖에 안 되죠. 셀프 아니면 3명이 팀을 이루는 경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소세지 같이 생긴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2, 3, 4, 5 이렇게 말이죠. 자, 3번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그림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난 설명을 위해서 지금 그리는 거예요. 2, 3, 4,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나조건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 F2를 5로 설정을 깔아줬죠. 이렇게. 자, 이게 미치는 파장이 뭐냐면은 2하고 5가 셀프 뺨 때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은 2는 그 2를 셀프 뺨을 때리게 되면 함수가 아니게 되죠. 그 다음에 5가 셀프를 뺨을 때리게 되면은 그 우리가 F3에서 I가 나올 수 있는 게 셀프를 뺨을 때리거나 혹은 팀을 구성해서 로테를 돌거나 그거밖에 없거든요. 예. 이렇게 5를 갔던 녀석이 셀프를 때린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얘가 5가 되면 이게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팀워크 플레이 하다가 갑자기 변심해서 셀프 뺨 때리기 하면요. 2로 다시 회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3승에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팀 구성으로 로테 뺨 때리기 혹은 셀프 뺨 때리기 요것만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하고 5는 셀프 뺨 때리기가 불가능해요. 근데 얘는 구성상 저기 3이 저거기 때문에 F3이 I이기 때문에요. 그 세 명이 팀을 구성하고 한 명은 셀프 뺨을 때리거나 혹은 네 명이 전부 다 셀프 뺨을 때리는 이 두 가지 구성만 오로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구성만 가능한데 여기를 봐보세요. 얘는 불가능하죠? 우리 위알더 월드 셀프 뺨 때리기가 얘네 때문에 불가능해요. F2가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가 제껴지게 되고 세 명은 팀을 구성해서 뺨을 때려야 되고 한 명은 셀프 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 맨키로 나와야 되는데 2하고 5는 셀프 뺨 때리기가 불가능하니까 가능한 건 3만 4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이 셀프 뺨을 때리는 경우를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4가 셀프 뺨을 때리는 경우를 노란색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3이 셀프 뺨을 때리면은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4는 팀워크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2가 5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은 지금 그 4는 5에서 만약에 4를 갔어요. 그럼 4에서 지금 2하고 5는 팀 플레이어가 결정이 된 거니까 3을 피해 가셔야 되죠. 그러면은 4가 2로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근데 5가 만약에 2로 갔어요. 그럼 2가 4로 돌아가야 되죠. 아니 2로 가면 또 안 되죠. 잠깐만요. 그럼 2가 셀프 뺨을 때리게 되는 거니까 잠깐만요. 요거랑 그 경우의 수가 두 개거든요. 자, 이렇게 해야지 팀워크가 완성이 됐고요. 만약에 2가 5로 갔는데 5가 3으로는 안 되니까 2로 가도 안 되죠. 2로 가게 되면은 2가 2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셀프 뺨이 섞이게 되잖아요. 5가 5로 가게 돼도 셀프 뺨이 섞이게 돼서 못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요게 끝입니다. 경우가. 자, 그다음 노란색으로 4가 셀프 뺨을 때리는 경우를 봐볼게요. 그러면 이제 3이 팀워크 플레이를 하는 거여서 5가 3으로 가게 되고 3이 2로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최대값, 최소값을 언제 얘기하나요? F3이랑 G3이 값이 딱 하나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게 여러 개의 값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골라봐라 라고 이렇게 나온 건데 자, 보실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설정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두 개냐면은 자, 여기서
3이 셀프 뺨 때리거나 4가 셀프 뺨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 골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원이 됐으면 이제 원래는 여기 253 이렇게 팀 사이에서 2팩을 돌려줘야 되는데 2하고 5가 순서가 결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253이 한 팀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 다음에 5가 결정이 났으니까 경우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3이 갈 데가 없어요. 이게 결정이 안 되어 있어야 2팩이지 이게 결정이 돼 있을 때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가 두 개예요. 자, 그래서 내가 파란색일 때와 노란색일 때를 비교해서 F3과 G3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파란색의 케이스를 해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뺨따리기를 다음 시간에 14번에서 또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F란 말이에요. 파란색의 경우에는 3이 셀프 뺨따리가 돼버리면 이게 3, 3이 나오게 됩니다. 6이 나오게 돼요. 항등함수니까 3이. 다음에 4가 뺨을 때리는 경우는 2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는 3을 나오게 하는 이 녀석이 5였죠. 그러니까 G3이 5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F3은 그 2로 돌아가야 되니까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7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총 정리를 해보시면 이 문제는 이제 뺨 때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의 개념이 개입이 돼요. 왜냐하면은 경우가 두 개 중에서 내가 골라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대입해서 이 경우에 이게 몇이 나오고 이 경우에 이게 몇이 나온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뺨 때리기가 원래 경우의 수에서 나온 건데 그 경우의 수의 관점이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유리함수에서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뭐 F13을 했더니 I가 나왔다. 이거는 진짜 변태같이 13을 했을 때 그 극적으로 13명의 팀플레이에서 I가 나올 수도 있는데 F가 I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같아요. 13이 소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게 뺨 때리기에 대한 첫 소개였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무리 해드리고요. 경기 요거까지 좀 풀어 주시고요.